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병화에 이어서 오늘은 정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병화, 정화는 공통적으로 오행이 화죠, 화. 그래서 보통 병화는 태양, 정화는 뭐 촛불, 뭐 이런 식으로 물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물상을 넘어서 그 괴상으로 보는 거죠, 괴상. 보통 우리 인간들은 이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 삶을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범주화시켜요. 범주화시킨다는 건 뭡니까? 카테고리화시켜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지.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세상이 이해될 수가 있죠. 우리가 무수무량한 이 만물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8개, 문왕 8개로 정의되는 그 괴상은 주 만물을 8개로 정의한 거예요. 8개. 8개의 괴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비록 8개지만 8, 8이 64 해가지고 상하계로 해서 64개로 나뉘고요. 그 안에 음효와 양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384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우주의 현상들을, 우주의 변화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병화는 화기의 근원이라고 했죠. 화기의 근원은 뭡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화는 태양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괴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겠죠. 괴상으로 봤을 때는 음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효가 분별되어 있어요. 질서를 잡고 있어요. 양기가 팽창하려고 하는 것을 중간에 음효가 들어가서 붙잡고 있다고. 절제를 시키고 있죠. 질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는 이화계로 상징되는 병화와 정화는 질서라 그랬습니다. 질서, 코스모스. 이거와 반대되는 것은 감수계죠. 수계, 임계로 상징되는 감수계. 이것은 무질서, 혼돈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는 그 화기의 발현입니다. 화기의 발현. 화기가 발현된 거죠. 그 불이 불현이 된 거예요. 병화가 발현이 돼서 사실적인 그 형질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촛불이 되기도 하고요. 등대불이 되기도 하고 용광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병화는 화기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죠? 정화는 병화가 시작한 화기의 완성. 우리 지구에서는 불이 되는 거예요. 양기의 분열과 확산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이 얘기가 뭡니까? 그 을목으로 상징되는 그 선풍괴, 그것이 그 양기가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그 무질서하게 확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 나무는 무한정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무질서하게 자라다가 이제 그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그죠? 우주 모든 만물이 씨앗을 남기거나 자식을 남기지 않으면 다음 생을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도 무질서하게 확산하다가 결국 정점에서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병화잖아. 화려함이 최고조에 달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양의 질서를 세우며 내면적으로는 음효가 들어와서, 그죠? 그 이화기를 보시면 양기로 가득 채운 열매를 완성시키는 기운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양효가 음효를 중심으로 지금 질서를 잡고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열매는 분열 확산하는 양기가 만들어낸 결과물. 그죠? 그 선풍계가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그죠? 밑에 음효가 이걸 뚫고 나온 양효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무한 확산하고 있어요. 무한 확산. 그런데 음효가 이 중간으로 들어옵니다. 중간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줘요. 음효가. 그렇게 돼서 이 양효가 무한 팽창하던 이 무질서하게 팽창하던 양효가 음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게 되는 모습. 그것이 병화와 정화야. 정화는 열매를 땅에 떨어뜨려 본토에 떨어뜨려 숙성시킴으로써 양기를 수렴하는 음의 시대 곤도로 넘어가기 위한 금화교육을 준비하는 기운이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화계, 병화와 정화로 상징된 이화계입니다. 정화는 잘 보시면 정화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는 지장간이 호화에 해당되죠. 지지로 보게 되면 이거는
오화계는 병기정입니다. 그죠? 병기정이 지장간이에요. 즉, 이 기토가 그 병화와 정화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거죠. 이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화계와 정 사이에 기토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 기토가 이 권토죠, 권토. 그런데 천간으로는 기토입니다. 이 음유가 지금 미리 정화일 때, 정화에서 그 중간에 이 권토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땅의 기운이 들어와서 양기의 상하 질서를 잡으면서 열매로 숙성시키는 거야. 이때는 이제 꽃이 열매가 돼가지고 그 안에 씨앗을 담고 그 단맛이 나잖아요.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는 서서히 그 열매를 완성시키고 드디어는 땅에다가 넘겨줘야 되죠. 그죠? 씨앗은 땅 속에 들어가서 저장되고 보관되어야 그 다음에 봄에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정화, 즉 지지로 봤을 때 오화입니다. 오화. 그 50대 이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권토 자리에. 이건 권토고요. 천간으로는 기토가 됩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시간을 의미하는 지지로는 미시가 되겠죠. 이때 열매가 요 사이, 저 땅으로 떨어져서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때는 알갱이와 쭉정이가 삭혀지면서 순수한 알갱이만을 이 가을 경금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 위에도 음효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음효. 이 음효 사이를 통해서 이 양효가 저장되는 겁니다. 이 양효가 뭐예요? 알갱이에요, 알갱이. 이것은 가을 창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추수꾼이다. 가라지는 불살라버리고 알갱이만을 거두어 들여서 가을 창고에 넣겠다. 이 가을 창고가 기독교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을 통과시켜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음효가 서리빨 같은 그 뭡니까 같은 의로움이죠. 그 불교 절에 들어갈 때 절 입구에 있는 사천왕이 있죠.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는 네 분, 험악하게 생긴 그 네 분이 지키고 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누가 들어갔어요? 악인은 들어갈 수가 없죠. 악인은. 그죠? 마음을 비우고 순수한 양기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토 자리는 종교의 발생지라 그랬잖아. 종교의 발생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로 이 권토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정화는 열매잖아, 열매.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면 이 땅 속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씨앗까지 삭혀져 버려요. 그 씨앗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 사라지는 거야. 근데 쭉정이와 알갱이가 분리해서 쭉정이는 삭혀지고 건물 같으면 다 삭혀지고 그저 순수한 알갱이만 음효가 지키고 있는 이 문을 통과해서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종교. 그죠? 모든 종교는 다 이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동양 종교 있죠. 전통 종교도 다 뭡니까? 다 이 권토의 성정을 가진 자들이 그 말세의 시대, 개벽의 시대에 나와서 추수한대요. 알갱이만을 거둬들인대요. 그래서 여기에 넣는데요. 모든 사이비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종교 교리화 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알면 현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면 그 세치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래서 이 정화는 뭡니까? 정화는 그 진계고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꽃으로 피어서 그 꽃이 열매가 되고 드디어 정화에 와서는 그 안에 씨앗을 담고 서서히 숙성시키는 것이 땅에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화의 성정을 가진 일가는 굉장히 실리적인 분이에요. 이 촛불은 뭡니까? 구석구석을 비칠 수가 있어요. 비록 태양보다 빛은 약하지만 이 촛불을 들고 우리는 그 구석구석을 비칩니다. 동굴란도 비치고요. 그죠? 그런데 태양은 동굴란을 비치지 못해요. 전 세계를 다 비추지만 세밀하게 그 어두운 곳을 비치지 못하잖아. 그러나 이 정화는 뭡니까? 하나하나 어두운 곳을 찾아가면서 밝혀요. 그게 정화의 성정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요. 그 어두운 곳을 비치는 헌신, 그죠? 헌신이 있고요.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날카로운 지혜가 있어요. 촛불을 생각하시면 돼요. 등잔불. 우리는 그 등잔불을 통해서 책을 읽잖아. 그죠? 책을 읽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두운 곳을 밝혀요. 그러니까 정화는 굉장히 실리적이고 자기 헌신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화는 여기 읽었고요. 열매는 분열 확산한 양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정화는 열매를 땅에 떨어뜨려 숙성시킴으로써 요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미토 자리에. 미토가 뭡니까? 바로 이 곤토. 곤토가 첨간으로 기토가 돼요. 숙성시킴으로써 양기를 수렴하는 음의 시대, 곤도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곤도의 시대. 그죠? 이 곤도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금화 교역을 준비하는 기이다. 금화 교역이 뭡니까? 이 화죠. 금입니다. 화는 강렬한 기운이에요. 이 금은 차분한 기운이에요. 가을 기운, 수렴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화와 금이 서로 부딪히죠.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연 순리상. 그런데 화 극금입니다. 극하잖아요. 금화 상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곤토가 중간에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교역을 시켜요. 중재를 시킨다고. 이 중재가 없으면 이 열매는 그냥 바로 가을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열매는 걸러져야 돼요. 알갱이도 있고요, 쭉정이도 있고요, 병든 씨앗도 있어요. 그죠? 자연의 이치는 뭡니까? 계절이 순환하면서 겨울에 순수한 알갱이들을 저장해놔라. 그치? 저장. 순수한 알갱이. 순수하지 않은 알갱이는 이 곤토에서 걸러져요. 순수하지 않은 알갱이가 만약에 감수 자리에 들어가서 저장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봄에 깨어나나? 생명이 깨어나질 않죠. 이미 죽은 씨앗인데. 그러면 이 우주는 멈춰버리는 거죠. 생명이.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는 바로 정화가 품은 그 열매, 숙성된 열매를 땅에서 받아들여서 알갱이와 쭉정이를 걸러서 알갱이만을 가을 창고에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 지구는 사시순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봄에도 다시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은 순환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문항팔계도에 있어요. 이 주역에서는 그것을 논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가벌병정 무기경신만 논해가지고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람의 이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자만 가지고는, 문자 해석만 가지고는, 물상론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타로 같은 경우도 보면 그림이잖아요. 다양하게 그려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 우연성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우연성에. 그죠? 물론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나가니까 전혀 이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림이 어떤 우주 만물의 어떤 생성 원리가 담겨져 있는 그 이치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일종의 무속에 가깝죠. 처음에 옛날에 어떻게 점을 쳤습니까? 거북이 등에다가 말린 거북이 등에 뜨거운 그 불을 대서 그 거북이 등이 쪼개지는 현상을 보면서 점을 쳤어요. 우연성에 의해서 점을 쳤어요. 상을 가지고 친 거죠. 지금 일종의 타로가 그 초기 고대에 점을 치는 그 모습이 그 거북이 등에 갈라지는 그 형상을 카드에다 형상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그림에 물론 나름의 이치를 가지고 그렸겠지만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라든가 그 이치가 과학적이고 수리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들어갔느냐? 그거는 아니죠. 이 천간으로 상징되는 사주 명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역의 괴상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완전한 64개의 그 괴효사까지 이해할 수는 없어도 8개의 괴상의 원리는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금화교역의 시대입니다. 금화교역. 그래서 증산도나 대순진리에서 얘기하는 천지개벽의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서 개벽하면서 이 가을 경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 경금은 음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양효를 담고 있어요. 음이. 양을 담고 있는 그 음이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후천 세상, 가을 세상. 그런데 이 선천은 뭡니까? 선천은 주도하는 세상이죠. 음을 품고 있는 양이 주도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정화에서 드디어 양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안에 씨앗을 담으면서 그 씨앗을 이 곤토자리, 천간으로 상징된 이 기토에 넘겨주면서 여기에서 드디어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면서 후천, 음이 주도하는 가을 세상,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추나 추동, 그 계절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양기를 확산시키려는 성질보다는 분열된 양기의 질서를 세움으로써 결과, 열매, 씨앗을 맺게 하려는 성질이건 화기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지장간 한번 봐요. 지장간은 뭐라 했습니까? 정화의 시기적으로 오화의 병기정이에요. 병기정. 기토를 품고 있어요. 기토는 음이잖아. 그죠? 이 기토예요. 그죠? 기토. 이것이 이 이화기에 가면 이 가운데 있는 음여가 바로 기토의 성정이에요. 기토의 성정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기토의 성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무한 애정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나 어머니는 잘못된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들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곤토로 상징되는 기토로 상징되는 이 어머니는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자애로우면서도 선악을 분별하면 그래야 그 자식이 제대로 커서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다음 세대를 유지하잖아. 이 엄마가 잘못하면 자식은 그 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추나 추동이 순환되지 않아요. 그냥 그 다음 겨울에서 모든 생명이 다 썩어버리고 잘못된 씨앗을 담고 있다가 봄에 하나도 발화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그 생명은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 곤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곤토를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기토, 작은 바시니, 논바시니 이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는 철학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 문왕팔계도를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토는 오행이 상극하며 생장분열하는 건도에서 이 선천을 우리는 건도라고 해요. 선천을 건도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양이 건도 세상의 봄, 여름이 양이 주도하는 이 양이 땅을 뚫고 나와서 자유분방하게 활동하다가 드디어 음이 중간에 들어와서 이화계에서 양이 질서를 잡기 시작하죠. 서서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이 곤토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화기가 토기의 중재에 의해서 금기로 넘어가는 시대. 그죠? 토기에 의해서 이제 금기로 넘어가는 시대, 후천으로 넘어가는 시대. 금화 상쟁이 토의 중화적 성질에 의해서 순리대로 교역이 이루어짐으로써 건도 양의 시대에서, 건도는 양이 주관하는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곤도, 음의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다. 정화는 바로 미토에 해당되는, 미시에 해당되는 천간 기토의 협력으로, 기토의 협력으로, 그죠? 이 기토의 협력으로 열매를 숙성시켜서 곤토에 떨어뜨리는 준비를 하는 시기. 그죠? 이것이 이 열매가 이 곤토에 떨어지기 위해서 이제 막 준비하는 시기, 꼭지를 따기 시작하는 시기. 그 나무에서 꼭지가 떨어지면 바로 곤토에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곤토를 보시면 여기서 이 이화계 강한 그 양기가 움직이는 그 화기에 중간에 들어와서, 그죠? 양기의 무질서한 양기의 질서를 잡아서 열매를 만들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가을 금기도 뭡니까? 결국은 음이 위에 있잖아요. 이 음이 양을 담고 있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 곤토가 가을 금기의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별된 알갱이를 이 곤토를 통해서 일리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곤토, 여기에 이 금기의 곤토의 성정, 음기가 없다면, 그죠? 이때 이 양기는 순수한 알갱이가 아니라 그 병든 알갱이까지 죄다 들어오게 돼요. 이 음기가 축살지 기운이 아니라면, 그죠? 애매모호한 그냥 너무 사랑이 지나쳐서 못난 자식이든 잘난 자식이든 썩은 씨앗이든 뭐든 간에 그냥 다 주워 담는 그 성정이라면 이 가을 금기는 썩은 씨앗까지 다 담아버리게 돼요.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에 갔더니 사람 죽인 놈도 들어와 있고 착한 놈도 들어와 있고 그냥 대충 그냥 주워 담았더라. 중세시대에 티켓을 팔았죠. 그 죄를 감해주는 티켓을 팔았어요. 이걸 돈을 주고 사면 너희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 티켓장 샀었다니까 중세시대 그 교회에서. 그때는 천주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티켓을 샀던 나쁜 놈들은 지금 아마 천국에 음기가 지키고 있는, 허술한 음기가 지키고 있는 여기를 통과해서 지금 따뜻한 안방에 앉아서 있는지도 모르지 뭐.
네, 이건 농담입니다. 자, 이제 정화의 성정, 인문학적으로 정화의 성정을 한번 봅시다. 자, 정화는 화려하지만, 그죠? 화려하잖아. 불이니까. 정돈된 아름다움, 그죠? 중간에 음여가 들어와서 그냥 화려한 꽃이 아니라 정말 단맛이 줄줄 흐르는 그 과일, 숙성된 과일, 씨앗을 담은 과일이잖아. 그죠? 정돈된 아름다움을 별과 나비를 불러들인다. 그러니까 정화의 성정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아름답죠. 내면적으로도 아름답고 외면적으로도 아름다워요. 무한적으로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것 같으면서도 좀 철학적인 분들이 많아요. 이는 생명을 수태하여 양기를 완성시키려는 본능, 그 씨앗을 담고 있잖아. 그치? 본능으로 아름다움에 극치할 수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 어머니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뭡니까? 자식을 품고 잘못된 자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대로 그 자식이 커가게 하는 그런 거잖아. 그죠? 이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씨앗이 없으면, 그죠? 씨 없는 수박은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해요. 먹긴 좋지만 병화가 빛을 발하는 양기의 상을 의미한다면 정화는 실질적인 형질로서의 불을 의미한다. 불은 정열적이고 화려하지만 실질적이다. 그죠? 불은 실질적이잖아요. 우리가 땔감도 쓰고 뭐 불도 켜고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 우리가 일상에 활용하는 것은 불이잖아요. 불. 물론 태양은 우리가 활용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근원적인 어떤 빛을 주는 거고, 우리가 직접 성냥으로 불 켜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촛불, 이런 불이죠. 촛불처럼 조용하지만 초가상간을 태울 수도 있는 열정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들불처럼 일하는 폭발적인 성정을 지녔다. 정화는 어떻게 보면 소박한 성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잘못 성정을 돋구었다가는 폭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이잖아요. 촛불을 조그맣고 작지만 백두산도 태워버리고요. 100층짜리 그 빌딩도 다 태워버려요. 그러므로 내부에 음기가 있어 차분하고 냉정하지만 때에 따라 화가 나면 불같이 폭발하는 성향이 있다. 외형상으로는 화려하지만 외면은 왜? 이화계와 똑같잖아. 그죠? 내면적으로는 실질적인 성정을 지닌 소유자, 실리를 중시한다. 내면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어떻게든지 완성시켜서 가을 본토로 넘겨서 가을 경금에게 담겨주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화의 역할이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정화에서 열매를 완전히 숙성시키지 못하고 미성숙시킨 상태로 본토에 넘겨주었다가는 여기서 다 삭혀져 버려요. 그 씨앗이. 그럼 가을 경금의 창고에 담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이 경금은 생명이에요. 생명. 요 다음에는 뭡니까? 경금 다음에는 신금이잖아요. 신금은 모습이 어떻게 돼요? 신금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양요 3개로 이루어졌어요. 양요 3개. 순수한 양기 3개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별된 씨앗이에요. 이 창고 안에 있는 이 양요가 이제 순수한 알갱이지만 벼라고 생각해보세요. 벼가마. 우리가 벼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방앗간에 도정을 한다면 완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순수한 알갱이가 되잖아. 이 순수한 양기, 그것이 바로 이 신금, 건계로 상징되는 신금이라고 보면 돼요. 이 신금이 선별된 완전한 씨앗이야. 이것이 어디 들어가? 이것이 감수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수계. 이렇게 음이 2개 있고 음이 있고 가운데 양이 있고 음이 있잖아요. 이게 감수계잖아. 여기에 있는 이 양요, 음요가 감싸고 있는 이 양요가 바로 이 신금이에요. 이 신금이 열리 들어가서 감수계에 의해서 저장되는 거야. 저장돼가지고 이것이 그 다음 봄에 태어나는 거지. 이렇게. 이 태계에 있는 이 양요 2개가 결국은 완전히 순수하게 정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술토 자리죠. 신정무예요. 신정무. 지장간을 보게 되면 그 정화 있죠. 이 정화가 담금질을 해요. 담금질을 해서 순수한 양기만을 걸러내요. 우리가 쇠를 갖다 담금질하면 그 뜨물 있죠. 위에 뜨는 것들. 그 불순물들. 그거를 다 걷어내면 순수한 양기만 남아요. 이것이 바로 이 감수계. 우리가 계절로는 겨울로 상징되는 이 감수계의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깨어나서 이렇게 깨어나서 1, 2에서 다시 양이 태어나서 꽃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순환을 괴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주 만물의 순환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성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저 다음에 곤토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곤계, 음이성 주관하는 가을 후천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화려함, 정열적,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죠? 예쁘잖아요. 촛불은 예뻐요. 헌신, 헌신이 뭡니까? 촛불은 자기 자신을 태워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씨앗이 있는지, 썩은 씨앗이 있는지, 미성숙된 씨앗이 있는지를 다 살펴봐요. 선악을 구별해요. 옳고 그름을 구별해요. 뭐가? 그 빛이, 촛불, 빛이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직접 가서 다 밝혀요.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실리적이죠. 실리에 실리. 그 잘못된 씨앗은 결국은 열매가 어떻게 되면 떨어져요. 스스로 떨어집니다. 그 건토에 넘겨주기 전에 그냥 그 완전히 성숙되지 않거나 좀 뭔가 다른 어떤 열매를 그 더 나은 열매를 익히기 위해서 미성숙된 열매들은 스스로 땅에 떨어져서 거름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실리적이에요. 너도 나도 다 씨앗으로 살아남겠다고 경쟁하잖아요. 나무가 본체라면 거기서 불필요한 열매들은 떨어뜨립니다.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대봉나무. 굉장히 많이 땁니다. 그런데 가득 열렸던 열매가 어느 순간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노랗게 익어가다가도 떨어져요. 굉장히 큰 게. 너무 아깝잖아. 그죠? 그 나무가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매달고 있다면 전체 있는 열매가 제대로 씨앗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릴 줄 알고요. 취할 건 취할 줄 알아요. 굉장히 실리적인 성정이에요. 한번 정화의 성정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토와 기토를 강의하겠습니다. 기토. 이 책은 제가 직접 저술한 그 주역사주 강해라는 책 상군에 있는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